네, 챕터 8의 UDP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DP 서버 클라이언트의 기본 구조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그 소켓 함수, 그 다음에 IP 버전 4하고 IP 버전 6에 대해서 둘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UDP는 그 TCP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되는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 4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 중에 하나죠. 물론 TCP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UDP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에서는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CP나 UDP 전부 다 이제 레이어 4, 즉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고, 이건 이제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인데, 공통점을 보면은 이제 포트 넘버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포트 넘버를 이용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IP 어드레스는 이제 호스트의 주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어떤 같은 그리고 데이터 오류를 체크를 할 때 이제 TCP하고 UDP는 이제 헤더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파트에 대한 오류도 체크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 IP, 그러니까 레이어 3에서는 그 헤더만 체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드레스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데이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레이어 3에서는 이제 헤더만 체크를 하는 것이고, 레이어 4에서는 그 TCP든 UDP든 상관없이 그 에러가 생겼는지 그 에러 디텍션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UDP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커넥션리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제 커넥트 함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넥트 함수를 사용을 할 경우에도 사실 그 three-way handshaking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걸 해서 이제 일종의 그 콜 셋업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UDP는 커넥션리스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콜 셋업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토콜 수준에서 이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내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성 있는 그 데이터 전송을 하려면은 TCP를 아예 쓰던지, 아니면 UDP 어떤 특정한 이유에 있어서 UDP를 사용을 하면은 좀 더 reliable한 어떤 데이터 트랜스미션을 위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 패킷을 좀 잃어버려도 되면은 UDP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계속 어떤 속도가 빠르게 전송이 되는 게 중요하다. 가끔 가다가 패킷 에러가 나는 게 별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럴 경우에 UDP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은 UDP를 사용을 하면 안 되죠. TCP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켓 함수 호출만으로 어떤 그 다자간 통신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커넥션 오리엔티드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A하고 B가 어떤 그 콜 셋업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날려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브로드캐스팅에 굉장히 적합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내가 얘기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 통신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아까 TCP 같은 경우는 콜 셋업을 해서 A랑 B랑 일단은 그 어떤 통신 채널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는 거니까, 이건 처음부터 브로드캐스팅 모드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TCP하고 다르게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 경계 구분을 위한 작업.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전 섹션에서 했던 뭐 몇 개의 문자였었죠. 그래서 뭐 50개 문자까지만 이렇게 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우리가 지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그 데이터그램이라는 어떤 그 픽스드 된 사이즈의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 구분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TCP는 기본적으로 이 연결형 프로토콜, 이게 이제 Connection Oriented Protocol이고요. UDP는 이제 Connectionless Protoco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그래서 기본적으로 TCP는 어떻게 되냐면 받은 쪽에서 지금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보내는 거를 그 리퀘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UDP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전송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뭐 받았을 때 에러가 나는 거를 그 패킷을 버린다라는 거죠. 버리던지 아니면 뭐 음악 같으면은, 아니면 뭐 그 영상이든 뭐든 그냥 옆에 픽셀 거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멀쩡히 받았던 걸 써도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커넥션 오리엔티드, 즉 콜 셋업이 있기 때문에 1대1 통신에 적합한 거고, UDP는 1대1로 할 수도 있고 브로드캐스팅 모드로 동작하기가 적당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경계 구분을 이제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쪽에서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UDP는 어떤 데이터그램이라는 어떤 픽스드 사이즈 패킷, 그러니까 픽스드 사이즈의 어떤 패킷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따로 그 별도의 작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항상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UDP를 사용을 할 때 서버 클라이언트 동작 원리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버가 소켓을 만들어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내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1이 오면은 그러니까 콜 셋업, 그쵸? Three-way handshaking 없이 바로 이제 서버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쪽 소켓이 있고 그 서버 쪽 소켓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중요하다기보다 어쨌든 TCP랑 구별이 되는 게, 그 클라이언트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UDP 지금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면은 그때 보면은 이 서버의 소켓이 더 늘어나지 않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TCP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면은 같이 이제 소켓이 더 늘어났었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개에서 n개까지 클라이언트가 늘어난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 한 클라이언트가 2개 이상의 소켓을 사용을 해가지고 UDP 서버랑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습 프로그램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동작하는 거는 우리가 그 TCP에서 봤던 예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UDP를 사용한다는 것만 다른 거고, 기본적으로 그 문자열을 fget 함수로 이제 우리가 그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입력한 그 character string, 그러니까 string을 send to 함수를 통해서 이제 UDP 서버에 보내고요. UDP 서버는 그 receive fro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보낸 문자열을 받아가지고 printf에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받자마자 그 받은 스트링을 send to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시 그 클라이언트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면은 그것을 다시 클라이언트는 printf 함수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단 실습 프로그램에서 UDP 서버 프로그램 불러와 가지고요. 소스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스 파일 불러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단 빌드를 한번 해보면 네, 이거는 그냥 빌드가 성공을 하는군요. 제가 이 플랫폼이 혹시 또 다를까봐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이거는 문제 없이 그러니까 그 64빗 그 OS에서도 잘 빌드가 잘 됩니다. 일단 자, 그럼 뭐 자세히 보기 전에 일단은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런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러면 뭐 어쩌고 나오는데 액세스를 허용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뭘 한 거냐면은 그 서버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UD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그 서버 프로그램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UDP 서버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윈도우 띄워가지고요. 그 netstat 명령을 통해서 지금 러닝하고 있는 그 UDP 서버 프로그램이 잘 동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find string 가지고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좀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포트 넘버 지금 9000번을 사용을 하는 그 UDP 서버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앞에 거는 IP고 뒤에 거 9000이라고 쓴 게 이제 포트 넘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UDP 클라이언트를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려면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여기서 클라이언트를 띄워보면요. UDP 클라이언트 여기 6라고 하면은 이건 IP 버전 6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IP 버전 4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으니까 이 예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셔갖고 솔루션을 더블 클릭해서 띄우면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지금 이거를 불러온 거고요. 자, 그럼 확인 눌러서 실행을 하고 이건 불러왔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을 보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물론 뭐 소켓 생성하고 이런 건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일단은 빌드를 해보면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보낼 데이터를 우리가 보낼 스트링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낼 데이터의 문자열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내보면요. 여기 뭐 안녕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보내면은 10바이트를 보내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윈도우가 너무 많이 떠 있어 갖고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니고 이건 됐고 여기 있죠? 여기서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없애고요. 그래서 지금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글자당 2바이트니까 10바이트를 보냈죠. 10바이트를 보냈더니
지금 이 서버 쪽에 이 안녕하세요가 잘 받아졌고, 그 다음에 서버가 다시 또 에코잉처럼 안녕하세요를 다시 보내죠. 예,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금 다시 프린트아웃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서버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보냈는지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를 이제 적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것이 127.0.01이 바로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가 되는 거고 53800 이것이 예, 클라이언트의 포트 넘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헬로우를 보낸다라고 치면요. 예, 헬로우를 보낸다라고 치면은 5바이트가 가는데 여기 보면은 그 UDP 서버가 지금 두 번째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헬로우라는 걸 받았죠. 예,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클라이언트는 IP 어드레스는 지금 제가 같은 컴퓨터에서 하는 거니까 IP 어드레스는 같지만 이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포트 넘버는 지금 50621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하나는 헬로우를 보낸 클라이언트, 그래서 포트 넘버가 50621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지금 뭐가 있었죠?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었죠. 예, 그게 이 친구가 있는데 안녕하세요를 보낸 이 클라이언트는 포트 넘버가 53800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킬 때는 그 포트 넘버는 여러분들의 그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되면은 이 포트 넘버는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버 쪽의 포트 넘버는 9000번이 되는 거고요. 제가 돌린 그 예제에서 클라이언트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서버 쪽에는 지금 소켓이 하나밖에 없고 9000번, 포트 넘버가 9000번인 소켓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클라이언트는 지금 하나씩 그 소켓을 열고 있는데 예, 그 소켓의 포트 넘버가 하나는 53800이고 또 하나는 50621인 그런 상황인 거죠. 예,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짧아서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일단 한번 보면은 소켓을 만들어 가지고 그쵸? 예, 소켓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 AF underby inet 이건 IP 버전 4를 쓴다라는 뜻이었었죠. 예,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지금 fget라는 함수를 콜해 가지고 이제 그 키보드로부터 그 문자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fget를 받으면은 이렇게 엔터키 친 것까지 들어오는데 그 문자는 제거를 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를 출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프로그램 보면은 서버 프로그램도 별거 없죠. 그렇죠? 이게 지금 UDP 서버 프로그램인데 소켓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여기 통신하는 거 하고요. 이 bind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한 거죠? 소켓 그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 포트 넘버랑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소켓이고 IF, INET 이게 지금 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P 버전 4를 사용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서버 포트가 지금 우리 9000번으로 해줬잖아요. 그 서버 쪽에서 그래서 그 포트 넘버는 지금 여기서 붙여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서버는 받은 데이터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받았던 걸 다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받은 데이터 출력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클라이언트 쪽으로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소켓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열려 있을 때는 이제 계속 while 루프, 그렇죠? 예. 안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동작하도록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게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서버의 포트 넘버에 9000번으로 잡아놓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버 사이드, 그러니까 서버 측이죠. 예.
자, 이거는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실습에서 이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 넘버 UDP 서버를 먼저 실행을 시켜가지고 대기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UDP 클라이언트 1이 이제 접속을 해서 안녕하세요를 보냈었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여기서 UDP 클라이언트 2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 헬로우를 보냈었죠.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UDP의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더라도 이 포트 넘버, 즉 그러니까 소켓을 하나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 넘버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섹션 2에 UDP를 사용을 할 때 그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2에서는 이제 좀 전에 봤던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데요. 일단은 통신 프로그램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어떤 프로토콜로 통신을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지금은 뭐 UDP죠. 그쵸? 어쨌든 그 통신 프로토콜을 뭘 쓸 것인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주소죠. 그래서 로컬 그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하고, 그쵸? 자기 자신의 주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리모트 어드레스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리모트 어드레스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하고 클라이언트의 그 포트 넘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께 로컬 어드레스가 되는 거고, 이제 그 서버의 어드레스가 리모트 어드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켓의 그 구조체 모양을 보면은 그 구조체 안에 필드로 이 로컬 IP 어드레스하고 로컬 포트 넘버, 그 다음에 리모트 IP 어드레스랑 이제 리모트 포트 넘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버퍼가 있어서 이제 보낸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행시켰던 그 UDP 그 서버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실행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소켓 함수를 콜 해가지고 이제 소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켓을 만들 때 이제 사용할 프로토콜을 정하고, 그 다음에 bind 펑션을 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소켓에다가 그 로컬 IP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로컬 포트 넘버 그거를 붙여 놓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버에서 사용할 자기 자신의 그 IP 어드레스랑 포트 넘버를 붙여 놓고 그 구조체에다가, 그 다음에 이 receive from 함수는 이제 여기서 무한 루프를 이렇게 돌게 되죠. while 루프로 돌게 되는데, receive from 함수로부터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낸 걸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다음에 뭐 그 스트링도 받습니다만,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의 그 IP 어드레스랑 포트 넘버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시 리턴할 수 있게 그걸 주니까. 그래서 이 UDP 서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랑 포트 넘버를 언제 알게 되냐면 이 receive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알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뭘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 프로그램 어떻게 짜졌냐면은 받은 스트링을 다시 한번 보내죠. 클라이언트에.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켓을 닫을 때는 이제 close 소켓 함수를 콜 해가지고 소켓을 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DP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소켓을 이제 소켓 함수로 만들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send to 함수로 보내는데,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제 보낼 때는 물론 자기 자신의 이거 보내기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그 로컬 IP 어드레스랑 그 다음에 포트 넘버도 알아야 되지만, 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그 리모트 IP 어드레스랑 리모트 포트 넘버도 그 전에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거기다가 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스트링을 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리턴해 주면은 그걸 또 받아야 되고요. 그걸 무한루프 돌다가 그 다음에 소켓을 닫도록,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커넥트 함수를 콜한 그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커넥트 함수를 콜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특정한 IP 어드레스하고 그다음에 포트 넘버를 가진 그 상대방하고 통신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없으면은 커넥트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 다른 UDP 어떤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른 서버가 보낸 또는 뭐 다른 프로그램이 보낸 그런 것들과 통신할 수 있는데 이 connect라는 함수를 콜을 하고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그 대상하고 통신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써도 되고 connect 함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하는 함수가 지금 send_to 함수였었죠. 예. send_to 함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의 아규먼트를 보면은 뭐 소켓이 있고 그 다음에 보낼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 버퍼에 여긴 주소죠. 예, 그리고 뭐 보낼 데이터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어드레스라는 거는 이제 그 목적지의 주소를 담고 있는 그 소켓 구조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 주소 구조체의 그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send_to 함수를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TCP하고 달리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그 데이터 경계가 뭐 몇 바이트를 보냈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데이터그램 하나를 그냥 보내고 읽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UDP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그 데이터 경계를 그 메시지 경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UDP의 경우는 어떤 그 fixed size의 데이터그램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receive 함수, receive from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그 receive 할 때 사용하는 그 소켓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파라미터를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어드레스 필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켓 어드레스 필드가 있는데 이게 그 송신한 것에 그 주소 정보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모트 IP하고 리모트 포트 넘버 그거를 어디다가 이제 세이브를 할 것인가 라고 그 주소를 주는 건데 그게 요겁니다. 이 5번에 있는 아규먼트. 왜냐면은 이 소켓은 자기 자신은 벌써 이건 로컬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 1번 아규먼트 요게 로컬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컬 IP, 로컬 포트 넘버, 그리고 요것들은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럭처에 그 소켓 어드레스 그 포인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이제 그 송신한 녀석,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신하고 있는 함수니까 그 송신자의 어떤 주소 정보를 이 어드레스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다가 이제 채워 넣는 거죠. 자, 그래서 뭐 receive from 함수 사용을 하는 예를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 struct socket address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in peer address라고 만들어 놓은 게 결국 뭐냐면 이 remote IP랑 remote port number를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저장할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서 이 receive from을 콜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peer address 요거를 여기다가 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그램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송신을 한 그 송신한 것의 그 IP 어드레스랑 클라이언트를 내가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그 어드레스 정보를 넣냐면은 이 peer 어드레스라는 것에다가 이제 넣게 되겠죠. 그리고 뭐 버퍼는 당연히 이제 뭐냐면은 그 수신용 버퍼니까 받은 데이터들을 여기 수신용 버퍼에다가 집어넣어 놓겠죠.
자, 섹션 3에서는 마찬가지로 UD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제 그 주소 체계를 IP 버전 4가 아니라 IP 버전 6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어떤 사용하는 그 데이터를 보내는 함수는 이제 뭐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켓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 그 주소 체계를 뭘 쓰느냐라고 할 때 이게 그 AF_inet은 IP 버전 4 주소 체계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였고, 이게 뭐 6라고 하면은 이제 IP 버전 6를 사용한다는 뭐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IP 버전 6 그 UDP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버를 실행을 시키고요.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일단 보시고, 서버가 먼저 대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이 먼저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되겠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IP 버전 6가 맞죠? 그쵸? 네, 서버 프로그램, 네, 클라이언트 6로 가셔갖고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면은 소스를 좀 봐야 되겠지만 열리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그 소켓 만들 때 보면은 여기 뭐 AF_init6 해가지고 지금 IP 버전 6 체계를 사용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IP 버전 4하고 뭐 특별히 원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IP 어드레스의 주소 체계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6 프로그램을 빌드를 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제 보낼 데이터를 쓰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뭐였었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돌아가는 게 서버 프로그램이고요. 밑에서 돌아가는 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데, 여기 예를 들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굿바이라고 치면은 굿바이라고 치면은 나오죠. 네, 그래서 스페이스까지 포함해서 지금 ASCII니까 ASCII 코드니까 이제 한 캐릭터당 1바이트라고 해가지고 8바이트가 보내지고요. 보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서버에 굿바이가 잘 전달이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온 56743, 이게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이 지금 제가 보냈을 때 이 클라이언트의 포트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우리가 비슷하게 실행을 해본다면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눌러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실행을 해본다면은 굿바이 했으니까 뭐 할까요? 뭐 하와이유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하와이유를 이렇게 보내면 이제 11바이트가 보내지고 요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어때요? 그 서버 쪽에서 잘 받아진 게 보이죠? 예,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지금 하나의 서버랑 하나의 그 서버 소켓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통신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하와이유를 보낸 그 소켓의 포트 넘버는 여기 보시면은 64340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섹션 4의 브로드캐스팅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뭐 섹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통신을 이제 구별을 할 때 이런 몇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니캐스팅이 있고, 유니캐스트가 있고,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있고, 멀티캐스트가 있고, 애니캐스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유니캐스트는 이제 원투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한 1대1 통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 다, 그러니까 원투맨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여러 명한테 보내는 건데,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보면은 이 그룹에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다 보냈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듣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내는 거,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고, 멀티캐스팅은 이제 어떤 특정한 멤버들한테만, 근데 이제 그게 매니죠. 매니긴 매니인데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 매니한테 보내는 그것을 멀티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은 멀티캐스팅의 일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전부 다 보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애니캐스팅은 어떤 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른쪽 그룹에 전부 다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그 그룹 안에 사람이 결국은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이게 뭐 왼쪽 그룹을 A그룹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B그룹이라고 한다면, A그룹에 있는 유저는 B그룹에 있는 중에 아무나한테나 보내는 거예요. 원투원으로. 네. 그래서 B그룹에 있는 어떤 하나를 셀렉션 해가지고 걔한테 보내면 그 친구가 같은 그룹 내에 있는 유저들한테 브로드캐스팅 하는 이런 기법을 우리가 애니캐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은 이제 뭐 모두 다 들으라고 이제 보내는 것이 브로드캐스팅이죠. 그래서 이 송신자가 한 명 있는데 이제 모두 다 들어라라는 것이고, 이 수신하는 그 컴퓨터들은 지금 이제 버스 시스템으로 지금 그려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신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메시지인지 결국은 어드레스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확인을 하고, 내가 그 목적지 어드레스인지 보는 건데,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자체가 그 브로드캐스팅 어드레스면은 뭐예요? 그건 내가 그냥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주소 체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남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면 버리는 거고요.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로 수신자가 그렇게 오면은 나는 그 패킷을 테이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브로드캐스팅을 할 때 이제 그 송신하는 소켓이 있잖아요. 예, 그때 어떤 함수를 콜하게 되냐면은 set opt라는 이 함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이 so broadcast라는 이런 파라미터를 주면은 이제 그 소켓에서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예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어차피 뭐 송신자가 있고 이제 수신자가 있는데, 그 트랜스미터의 경우에는 이 함수를 콜해가지고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받는 쪽에 그 어드레스를 어떻게 쓸 건가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브로드캐스트라는 거는 사실 모든 이 패킷을 받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패킷을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이 브로드캐스트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주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주로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의 경우에는 1111111 요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브로드캐스트 그 IP 어드레스는 255.255.25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있으면은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목적지로 설정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receive IP 어드레스를 25.25.25.25로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11111 이렇게 다 깔아서 쓰면은 그게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라고 했는데요. 크게는 또 이렇게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팅, 그 다음에 서브넷 브로드캐스팅,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역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로컬 브로드캐스팅. 근데 이게 이 로컬 브로드캐스팅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뭐 호스트가 자기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라우터를 뭐 이제 넘어갈 때마다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 소속이 되는 건데 이 처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 아이디를 앞에다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아이디에 있는 모든 호스트한테 전달을 하겠다 이런 의미고 서브넷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서브네팅 해가지고 몇 개의 어떤 서브넷으로 나눠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진 쪽으로 가서 서브넷 아이디에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 호스트들한테만 브로드캐스팅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로컬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이게 지역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이 뭐냐면 그 호스트 입장에서 자기가 속한 네트워크 있죠.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속한 네트워크에 속하는 그 컴퓨터들한테 다 브로드캐스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은 이 위에 것들은 사실 그 라우터를 뭐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그 라우터 설정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때는 그 워킹을 하지 않겠죠. 라우터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뭐 해킹 위험도 있고 어떤 그 좋지 않은 패킷을 일부러 뿌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라우터 설정에서 이 브로드캐스트 패킷 같은 경우는 전달을 해주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게 설정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게 그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가 잘 안 먹힐 수도 있죠. 근데 이 지금 로컬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차피 내 주변에 있는 컴퓨터들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라우터 설정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라우터를 처음부터 거쳐가지를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라우터가 있으면 이 네트워크하고 이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이잖아요. 왼쪽 네트워크하고 오른쪽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이 오른쪽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그 호스트들한테 우리가 다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라우터 설정이 그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허용을 한다면 그 다음에 서브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 왼쪽 네트워크 있고 오른쪽 네트워크 있는데 이 오른쪽 네트워크의 어떤 특정한 그 서브넷 쪽에다가 우리가 다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가 있다. 만약 이것도 라우터 설정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허용을 할 경우에 그런데 이 로컬 브로드캐스트의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속한, 즉 송신하는 그 호스트가 속한 네트워크에다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은 라우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 설정에 상관없이 그냥 그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예제인데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실행을 시킨 상태고, 근데 저희가 지금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른 IP 어드레스가 있는 컴퓨터를 실행을 해가지고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컴퓨터는 한 대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는 그게 가능했었죠. 왜냐면 IP를 똑같이 하더라도 그 포트 넘버가 이제 다른 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IP 어드레스가 다른 어떤 그 컴퓨터에 이제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냥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소스 코드를 잠깐 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시버는 띄웠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센더 가 돼서 일단 통신이 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샌더 프로그램을 지금 부르고 있고요. 브로드캐스트 샌더 프로그램이죠. 리시버 프로그램은 지금 실행을 시킨 상태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는 제가 지금 스크린상에서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샌드 프로그램을 어쨌든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한 다음에 이건 뭐 이제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그 PC들에서 여러분들이 그 리시버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면은 워킹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샌더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있었죠. 네, 보낼 데이터가 있고, 요즘 리시버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상태고요. 네, 보낼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네, 뭐 굿이라고 치면 굿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UDP로 보냈고, 여기 보면은 굿이라고 잘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지금 리시버 프로그램은 여기 그 보내는 것의 IP 어드레스랑 그 보내는 것의 그 샌더의 포트 어드레스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샌더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샌더 프로그램에서 여기 보면은 111.25.25.25.25 요거가 지금 리모트 IP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컬 브로드캐스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내는 호스트가 속해 있는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한테 다 받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내는 그 소켓의 그 포트 어드레스 이거가 이제 9000이죠. 그래서 여기 25.25.25.25라고 리모트 IP를 잡아놓고서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어주냐면은 리모트 IP가 여기 들어가죠. 그쵸? 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리모트 IP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뭐 보내는 거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그 브로드캐스팅 활성화하는 거 여기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샌더가 브로드캐스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뭐 set socket opt라는 그 펑션을 콜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so underbar broadcast 이렇게 그 파라미터를 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을 활성화해가지고 이 샌더 프로그램을 이제 리시버 프로그램 먼저 실행한 다음에 이 샌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은 보시다시피 여기 이 아래에 있는 리시버 프로그램에서 이제 굿이라는 게 잘 받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